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토플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영상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토플 공부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좋을지, 꿀팁은 무엇인지 등등등등 제가 총 정리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여러분, 제 영상만 따라하시면 우리도 토플 잘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좀 기본 정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회화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듣기도 가능했고, 쓰기도 가능했고,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수능은 90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영어 영역을. 그러니까 저는 완전 노베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토플 시험을 준비해서 처음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7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22점, 리딩이 14점, 라이팅이 17점, 스피킹이 17점이었습니다. 네, 이런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총 공부한 시간은 23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원을 다녔던 시간이 모두 포함이 된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원을 다녔고요. 주 2회, 2시간씩 수업을 해서 총 13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총 26시간을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기본 정보들이고요. 이제 분야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네, 잠시만요, 여러분. 분야별 공부법을 확인하러 가기 전에 제가 과연 토플을 몇 점 맞았는지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는 235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세부적인 점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90점을 맞았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90점을 맞을 수 있었는지 저희 분야별 공부법으로 넘어가시죠. 네, 첫 번째로 제가 reading, RC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RC는 최대한 지문을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토플 시험을 준비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분야, 리딩, 리스닝 다 통틀어서 주제들이 좀 반복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거래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제가 반복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리딩 지문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풀어보면 뭔가 좀 정보도 좀 생기고 기본 상식도 생기기 때문에 리딩 지문을 최대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 4권에서 5권 정도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리딩 공부에서 제일 정말 제가 완전 강추하는 공부법은 뭐냐면요. 모르는 단어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토플 복화 책을 사가지고 그 책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잖아요. 물론 그것도 추천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그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한 번 다 풀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하이라이팅을 한다던가 바로 단어장에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단어들을 외우는 게 제 성적 향상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토플뿐만 아니라 수능 때도 제가 직접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는 지문을 최대한 많이 풀고 모르는 단어들을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확실히 좀 점수가 차츰차츰 올라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LC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사실 LC는 제가 별 공부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리스닝 점수가 22점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베이스가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했던 건 뭐냐면 매일 한 세트라고 하면 컨버세이션 3개, 렉처 2개, 총 5개가 들어있는 한 세트가 있거든요. 그 세트를 하루에 한 세트씩은 꼭 풀었던 것 같아요. 리스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노트 테이킹이란 말이에요.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저는 99% 노트 테이킹을 했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들리는 거를 다 적었어요. 제가 좀 글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모든 걸 다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올라가는 거는 뭐 무슨 기호를 만들고 자주 나오는 people은 PPL이라고 적고 이런 기호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기호들을 만드는 것도 저는 진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리스닝에서는
진짜 꼭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페서가 사만다,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특정 이름을 언급한다. 혹은 선생님, 제가 내일 아침 몇 시에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거를 언급한다. 아니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홈워크가 이거야. 우리 지난번에는 그 홈워크에 대해서 컨버세이션을 나눴지? 그거의 연장선으로 시작할게. 이런 식으로 후에 뭐 할 건지. 이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학생회 의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책을 빌릴 거예요. 라고 되게 디테일한 사항들을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 테이킹 능력이 하루아침에 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귀가 안 열리신 분들은 애초에 안 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팟캐스트, 미드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해요. 근데 미드보다는 팟캐스트를 더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드는 너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토플 시험에 도움이 된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뭐 팟캐스트 같은 거는 뉴스 기사나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시사 정치 얘기가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토플 시험을 좀 앞두고 있다, 토플 시험을 예정하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리스닝부터 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리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어를 외우면서 하면 그 급성장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스닝은 진짜 거북입니다. 차츰차츰. 그래서 공부를 한친다 하면은 리스닝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구성이 한 세트에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질문들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질문이 비슷한 편이고 첫 번째가 확실히 눈에 띄게 다른 편이고 마지막 4번 문제는 또 그냥 다 짬뽕인 것 같고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에서 진짜 곤욕을 치렀어요. 어, 1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너가 바나나를 좋아해? 사과를 좋아해? 아니면 부모님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동의해? 이런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말을 막 지어내게 되니까 그때 문법이 막 엉키고 스피킹을 완전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법을 활용을 했냐면 그 구글에다가 토플 스피킹 1번 문제 이렇게 치면 진짜 기출이 많이 떠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스크랩을 해서 워드에 옮겼어요. 옮기고 그 아래 제가 제 의견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도서관 갈래, 미술관 갈래, 운동할래?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운동할래. 왜냐면 이런 이유와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예시와 이런 예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이 와도 이런 류의 답변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이 된 상태인 거죠. 그게 진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실제 토플 시험을 쳤을 때 제가 그렇게 한 번은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던 게 나왔어요. 제가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딱 보고 나 이거 연습했었어 하는 게 나왔거든요. 많은 학원들이 답변의 구조를 좀 외우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완전 강추하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1번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정말 그냥 노가다예요. 그냥 모든 모든 질문들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하나씩이라도 준비를 해가는 걸 진짜 강추해요. 그러면은 당황을 덜 받으니까 말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노트 테이킹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리스닝보다는 스피킹이 조금 더 그 노트 테이킹의 스트럭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띄울 순 없으니까 공유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스피킹이랑 라이팅 둘 다 공통되는 건데 뭐냐면 페어프레이징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페어프레이징이 뭐냐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쇼핑하는 걸 좋아해를 비슷한 단어인데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물건 사는 것을 즐겨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페어프레이징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필요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대비를 안 했다가 선생님이 엄청 시키셨거든요, 저한테. 막 워크시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페어프레이징 공부를 좀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페어프레이징을 하려면 시노니엄, 유의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유의어 공부도 많이 해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약간의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스피킹이랑 라이팅의 제일 큰 차이점은 formal이냐, informal이냐 이 두 개거든요. 그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convers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informal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노님을 외울 때도 막 엄청 어려운 시노님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유사어, 유의어를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라이팅으로 넘어가면 완전 이야기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바로 라이팅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는 주 한 4개에서 5개 세트의 라이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2개씩, 한 세트에 또 2개거든요, 얘도. 그러면은 주 8개에서 10개의 글을 쓴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시면 첨삭에서 받은 제가 뭐 문법 같은 거 있잖아요. 문법 실수? 이런 거는 제 노트에다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팅 구조 이런 거는 빨리 깨우치는 편이었고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자잘자잘한 문법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이 맨날 너는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가 떠오른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문법 잔실수가 많아가지고 제 노트에다가 문법 틀린 거 뭐 셀 수 있는 거는 A를 붙여라, N을 붙여라, 너를 붙여라 뭐 막 뭐를 해라 despite에는 뭐 코마가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로 쫙 정리를 해서 그거를 매일 라이팅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좀 시간이 축적되니까 확실히 좀 잔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피킹 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팅도 패러프레이징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는 사실 99%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써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 really like pizza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I personally prefer to have pizza 이런 식으로 좀 포멀한 단어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우리가 주로 영어를 한국어로 외우잖아요. 그것보다는 한국어로 좋아한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like, love, prefer,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뭐 주장한다 I consist, I contend, I persist, I postulate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어 뜻의 유사어 이만큼을 외웠어요. 그리고 그 유사어들은 좀 포멀한 거랑 인포멀을 둘 다 같이 왜냐면 스피킹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주로 포멀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포멀 시노니엠들도 많이 외워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라이팅 공부법에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디에나 써먹을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는 2번 문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2번 문제는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식사하는 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Why? Explain your answe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근데 주로 장점을 써야 된다던가 단점을 써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하면 사다리를 탈 수 있는지 방법을 쓰시오. 이런 방법보다는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식으로 장점,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질문들에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 있는 답변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It improves my mental health. 내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내가 healthy mental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진짜 어디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ndirect experience.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패밀리 디너로 indirect experience 할 수 있고 뭐 사다리 타기로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간접 경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open my boundary. 나의 친구 관계, 소셜 관계의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다. 이런 거 같이 무슨 문제에도 대입이 되는 답변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답변들을 생각하고 싶으시면 추천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interpersonal, intrapersonal. interpersonal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intrapersonal은 나의 내면 관계예요. 뭐가 됐건 무슨 행동이든 사회적인 결과랑 개인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모든 질문을 만족시키는 답변들을 구상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그 키 답변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3개의 이유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좀 기본, 통용된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한번 만들고 난 뒤로부터는 인디펜던트 라이팅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진짜. 완전 강추해요. 네, 세 번째 파트는 바로 교재 추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옆에 교재를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제가 토플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의 문제집들을 풀어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Decoding the TOEFL Actual Test예요. 이게 뭐냐면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라 하지? 자이스토리 막 이런 거? 기출 문제집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라이팅이네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몇 세트까지 있냐면 라이팅이 15세트나 있거든요. 제가 이 아이를 추천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설명이 너무 많아요. 설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좀 쓸데없이 두께만 두껍고 문제는 막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고 문제 한 6세트?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 스피킹 같은 경우는 한 거의 20세트가 있고요. 리딩이랑 리스닝은 한 9세트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양의 문제가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두 개가 책 색깔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아이들은 시즌 1이에요. 보시면 여기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얘는 시즌 2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데 2권씩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출문제 연습을 진짜 제대로 하겠다 하면은 얘만 있어도 솔직히 충분할 정도로 문제 양이 많습니다. 이 다락원의 리스닝 같은 경우는 리스닝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리딩을 제외하고 모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앞에 빠라밤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편리한 거냐면요. 뭐 영땡땡, 해땡땡 브랜드의 문제집 같은 경우는 걔네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핸드폰을 얘를 찍으면 이 챕터로 바로 갑니다. 바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재생이에요. 그 사실 진짜 편리하고 저는 다른 것들은 막 이렇게 리스닝 파일 찾느라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몇몇 사람들이 이 문제집이 실제 토플 난이도보다 쉽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문제집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제집이 제 토플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난이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정말 어려운 문제집들도 있었거든요. 걔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얘네들이 내가 풀었던 토플 테스트랑 비슷했다, 난이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아이들로도 충분히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교재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문제집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빠밤 해커스 토플 리딩 인터미디엇입니다. 요 아이를 왜 추천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작은 문단부터 시작해서 큰 지문들도 나오고 실제 시험 지문들도 나와요. 이게 왜 좋으냐면 좀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 약간 내 영어가 아직 베이스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입문하기 너무 좋다고 느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조금 부담감도 덜하고 유형별로 정말 빠삭하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걸 풀다 보면 내가 이런 유형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런 유형은 내가 못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유형들만 좀 더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 그 리스닝도 풀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리스닝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 오디오 파일 찾는 게 되게 귀찮아요. 아예 진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할 때마다 노트북을 켜서 듣던가 핸드폰으로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한 번씩 찾아가서 듣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커스 인터미디엇 리스닝은 추천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딩은 완전 강추할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문제집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아이들입니다. 짠! 방금 제가 보여드린 해커스 브랜드고요. 해커스의 액츄얼 테스트라는 시리즈예요. 보시면 저희가 그 해커스 책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 중급이고요. 이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해커스 액츄얼 테스트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가 꾸준히 90점대가 나온다. 뭐 꾸준히 100점대가 나온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이 책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풀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이 책, 정말 여러분들한테 창피하지만, 제 점수가 안 적혀 있네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3점, 25점이었던 점수가 11점까지 내려가고 13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얘가 그만큼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 아이는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리딩뿐만 아니라 리스닝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푼다고 하시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집을 풀 바에는 차라리 인터미디어 문제집을 100% 완전 정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차라리 그걸 2세트 이상 돌려라. 요거는 내가 기본적인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추할게요. 아마도 토플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99%는 알고 계실 짜라란 이 단어장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해요, 진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2바퀴를 돌렸거든요. 그럼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얘네들이 알려주는 토플식 단어, 토플식 뜻풀이가 정말 좋은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헤어라인 이러면은 헤어라인? 우리는 헤어라인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토플에서는 아주 가느다란 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게 토플에서 사용되는 단어 뜻이 너무 잘 나와 있고 유사어, 뭐 예시문 이런 게 정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왜 추천하지 않냐면요. 일단은 제가 리딩 공부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책에 나오는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외우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충분한 단어를 외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단어 뜻을 검색할 때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뜻인지 토플식의 단어 뜻인지는 유의를 하셔서 단어장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만 좀 유의하신다면 사실 이 책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토플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돈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 책은 비추합니다.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직접 단어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너무 많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가독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가뜩이나 이렇게 단어 책으로는 단어를 못 외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정말 이 책을 2바퀴를 돌리면서 이 책을 직접 외운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 단어장에 옮겨 적어서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취향 차이이고 공부법의 차이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내가 이 책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시고 구매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요 3책들은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 공부 난이도, 그런 거에 좀 기반하셔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진짜 정말 디테일한 꿀팁 공부법으로 넘어갑시다.